네, 월요일입니다.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오늘은 초록과 연두로 그야말로 깔맞춤을 하시고 오셨네요. 네, 이런 계절 아니면 또 입어보기 어려운 옷이잖아요. 네. 이런 색깔이. 네, 그래요. 연두. 근데 정말 요맘때 연두색 그 나뭇잎들이 예쁜데 네. 이게 진해지면은 네. 그렇죠. 아, 전 너무 짧아요.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여름 네. 오는 게 무섭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여름이 너무 길어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예요? 오늘은 인도 영화를 두 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최근에 인도 영화 두 편이 개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트리시나라는 작품이 테스를 인도로 가져와서 한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마이클 네. 윈터보텀이라고 영국 감독인데 네. 그 이야기를 그리로 가져와서 한 게 하나 있고 또 런치박스라고 해서 네. 또 아주 이렇게 인도는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가정에서 만들어서 직장에 남편에게 보내드리나 봐요. 그거가 우리 내 도시락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서 생긴 그런 에피소드를 그린 건데 참 영화를 두 편 다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어느 나라 영화다 하고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는 제작비를 내는 사람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감독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네. 건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작국을 따지죠. 제작국?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트리시나는 어떻게 보면 영국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독이 영국이고 네. 돈도 그쪽에서 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만 인도가 배경이고 인도가 배경이라. 네. 그러니까 주제와 대상이 인도면 네. 그 나라 영화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건가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돈 된 나라. 돈 된 나라. 제작 주체. 네. 그렇게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런 트리시나와 런치박스가 개봉을 하고 있어서 인도 영화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두 편을 골랐는데요. 저는 최신 개봉작이 아니라 좀 지난 작품들을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청원부터 소개해드릴까요? 그런데 그 왜 무슨 어느 나라의 영화다 그러면은 왜 조금 크게라도 왜 특징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인도가 네.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들어요. 거의 1000편 정도 만든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해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이렇다고 그래요. 인도가 워낙 인구도 많고 문맹률도 높잖아요. 네, 그리고 언어도 네. 굉장히 다르고.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아마 네. 그런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또 인도가 더우니까 네. 극장에 있는 동안은 네. 좀 시원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영화가 또 굉장히 길어요. 인도 영화가. 그것도 역시 오락거리를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하고 또 인도 영화가 대단한 이유는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걸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처음에는 인도 영화들이 왜 이렇게 인도 영화에 보면 한 3시간 가까이 하면서 춤과 노래가 굉장히 많이 정말 들어가거든요.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굉장히 요란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왜 정교한 마스게임 보는 것 같이. 네. 그러니까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게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영화를 흔히 볼리우드라고 얘기하는데 할리우드에 대항을 해서 볼리우드라는 표현을 쓰요. 볼리는 무슨 그러니까 몬베이의 뭄바이가 옛 이름이 볼리우드.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할리우드랑 합쳐서 볼리우드 영화다. 1000편을 생산하는 국가이고요.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인도 영화는 신상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코끼리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코끼리 나온 그걸 했는데 그리고 인도 영화가 워낙 많이 만들고 잘 만들다 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 한동안 인도 붐도 막 일고 우리 이제 케이팝이나 이런 게 유행하듯이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인도 붐이 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도 붐이 한번 좀 일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케이블에서 엄청나게 제방을 많이 한 영화 왕의 여자라고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거는 못 봤네요. 아이시 이와란가? 네, 굉장히 예쁜데. 네,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해요. 네. 오늘 소개하는 영화에 그 배우가 출연한 작품이 이름도 어려워. 네. 네. 그래서 인도 영화에 대한 배경을 그렇게 좀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두 작품 소개를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청원인데요. 네. 원제목은 구자라시. 그러니까 청원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청하다, 이렇게 법원 같은데 이렇게 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을 저는 카톨릭과 존엄사의 판타지라고 그렇게 주제를 좀 압축해봤어요. 네. 판타지라는 표현도 있고 가톨릭, 존엄사 이런 것들이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지만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그런 납득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최고 마법사에게 주어지는 멀린이란 칭호를 받고 네. 인기 가도를 달리던 천재 마법사 이튼이 공연 도중에 추락해서 전신마비 환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네네. 14년째 누워 지내는 이튼이 인도 법정에 안락사를 요청하자 그를 12년째 돌봐온 헌신적인 간호사 소피아, 이 역할이 말씀하신 아이시와 라이가 맡았어요. 네. 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남편과 불화를 야기하면서까지 이튼을 돌봐왔건만 자신에게는 의논 한마디 없었기 때문이죠. 네. 병상에서 라디오 DJ 활동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튼의 청원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 전역에 논란을 야기합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움직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튼이 냉소와 유머 뒤에 감추었던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존엄한 죽음의 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청원을 제가 가톨릭과 존엄사의 판타지라는 일견 모순된 설명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힌두교가 81%고 이슬람교가 13% 외에 나머지 6%를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등이 나누어 갖고 있는 인도 현실에서 카톨릭을 배경으로 해서 존엄사 청원 재판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원은 자국 인도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 간격을 염두에 둔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유럽 영화에서 이런 주제가 참 많이 영화화됐었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카톨릭 신자수도 워낙 적은데 네.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말이죠. 카톨릭 신자인 호르모니 밑에서 자란 이튼이 안락사 청원을 하게 된 그것을 둘러싼 논리 정연한 법정 드라마라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네. 이튼의 집이 굉장히 아름다운 포르투갈풍의 네. 저택이고요. 네. 귀에 익은 올드 팝송도 많이 나고였고요. 주제나 배경이나 미술 음악 등에서 이런 의도와 장치를 무수히 발견하게 됩니다. 감독이 산제이 랄라 반살리인데요. 네. 이 사람의 작품이 전작인 블랙이 2005년도 작품인데 국내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인도판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작품이 인도에서도 히트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다소간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작품인 청원은 의료행위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대립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보편이기는 하지만 주로 서구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제를 인도식으로 잘 번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판타지라는 표현을 쓴 두 번째 이유는요. 네. 이튼이 과거 해상 장면에서 아주 환상적이고 화려한 마술 공연이 그야말로 스크린의 마법처럼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네. 이튼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애청자들에게 자신의 안락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튼이 이렇게 그런 의견을 물으니까 자신의 수제자이자 연인이었던 여성에서부터 자신을 추락시킨 라이벌까지 다 전화를 걸어와요. 이튼이 네. 이들과의 행복했던 인연 혹은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은 악연에 잠기면 네. 과거의 마술 공연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감독이 아주 자신의 역량을 다 드러냈겠군요. 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환자인 네. 현재와 네. 그다음에 마술 현란하게 펼쳤던 마술을 했던 과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마술 공연이 관객의 기억의 회로에도 마법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주인공이 현재와 대비되는 언제 보아도 정말 신기한 마술 공연, 그리고 휠체어에 탄 채 홀로 바다를 바라보던 이튼이 의자에서 일어나 걷는 걸 상상하는 장면 등에서는 안락사를 청원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심정을 관객에게 알리는 데 아주 효과적인 판타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네. 청원이 도달한 최고의 판타지는 제 생각에는요. 네. 나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자는 인간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지적인 배우들 몇 면에서 나옵니다. 조연주차도 배우에겐 모름지기 이 정도 아우라는 있어야지 네.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정말 외모가 빼어나고 연기력도 대단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여요. 특히 소피아 역의 아이시와 라이는 세계 최고 미녀라는 수식어가 조금 더 과하지 않은 눈부신 미모로 관객을 황홀경에 빠뜨립니다. 네. 네. 에메랄드색 눈동자에 커다란 눈. 지금 나르데스님이 아와리시라야 네. 사진을 올려주셨죠. 네. 정말 미인이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 사람들은 동서양의 장점이 이렇게 잘 네, 조합된 네, 네, 그런 네. 미인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육감적인 입술에다가 풍만한 가슴에다가 네. 탐스러운 머릿결. 인도 배우들이 머리를 굉장히 길게 기르죠. 네. 그런 미모로 완벽하고 헌신적인 간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 저런 여성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면 평상 병상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상상까지 했어요. 네, 네. 이 배우가 사실 정말 대단한 배우인데요. 원래 미스 월드로 뽑힌 94년에 미스 월드로 뽑혔던 건축학도 출신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칸 영화제에 진출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배우인데 2003년에 니콜 키드만과 캐서린 제타 존스 등을 제치고 헬로우 매거진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타이틀이 붙어 다니는군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네.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피아의 역할이 좀 화가 날 때도 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라는 것만도 네. 한감한데 머리도 네. 감겨주죠, 면도도 해주죠, 옷도 갈아입혀주죠, 식사도 다 해주고 신문도 읽어주고 환자의 손과 발과 두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마저 팽개치고 24시간 대기하는 돌봄 노동이라든가 감정 노동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어느 만큼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네. 질문이 나오겠네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네.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호하기 쉽지 네.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피아 역할은 아마 남성 판타지의 극대화라든가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국민 라디오. 네, 윙스님이 감기 앓으셨다고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좀 나으셨나요? 입술이 다 터지셨다고. 네, 지금 귀여운 아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허정님인데요. 일주일 전에 막내딸님 아직 이름을 안 지어서 그냥 그리고라고 불립니다. 아, 그래요. 새 생명을 얻으셨군요. 축하합니다. 봉끄랑님, 다른 데는 멀쩡한데 앞머리와 정수리 부분만 왜 그렇게 흰 머리가 나는지 지금 염색하면서 듣고 계시다. 네, 아이슈아라이 네. 이 사진 올려주신 나르디스님과 오케이마리님. 오케이마리님이 인도의 김희선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김희선보다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게시판을 화려하게 꾸며주셨습니다. 최우지아님이 인도 영화는 슬럼독 밀리어네어 그 영화 생각나신다고 네. 하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인도 감독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래요? 네. 그래요. 그 영화도 재미는 있었죠. 네. 록향님 전 출연진이 끝에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장면이 꼭 나와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현란하죠? 우리나라에도 인도 영화 팬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영화 상영회를 하면 같이 춤도 추고 막 이러신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돼서 인도 영화를 보면서 즐겁게 그러는 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도 영화에 대한 생각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부산영화제에서 제가 제목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 영화를 아마 따님이 어머니 모시고 와서 봤나 봐요. 근데 어머님이 나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영화가 이렇게 재미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요? 네, 정말 재밌다.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 어머님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모시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도 영화는 재미있는 훌륭한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인도 영화 붐 아니면 인도 문화 붐이 좀 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영화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의상이나 춤, 군무 추고 노래 나오는 거 보면 저거 제작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하게 돼요.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튼 역을 맡은 배우 리티 로샨도 정말 재능이 많은 배우예요. 마술사 역할 그리고 얼굴에 팔이 하나 쫓지 못한 전신마비 환자라는 양극단을 오갔을 정도니까 대단한 연기력인데요. 인도에서는 인도의 실베스타 스텔론, 인도의 브래드 피트, 인도의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주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 정도로 근육질 몸매에다 외모, 춤, 노래 실력이 뛰어난 인기 스타라고 합니다. 청원을 만든 산제이 릴리 반살라는
제작도 하고 각본도 하고 연출도 작곡 편집까지 재능이 엄청나게 많은 감독이에요. 네. 인도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 초청된 1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화려한 춤과 노래 3시간 4분짜리에 육박하는 전형적인 발리우드 블랙버스터 데브다스 이후에 아까 소개해드린 블랙, 네. 그 사와리아, 청원 등을 연출을 했습니다. 지금 내추럴 팔레트라는 분이 올리셨는데요. 네. 인도 영화는 심의에서 노래 춤 장면 일정 들어가야 나온대요. 네. 또 전문가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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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은 어쨌든 배우 리틱 로션과 아이시와라야 라이가 2006년도 발리우드 영화 사상 가장 높은 흥행 실적을 올린 네. 둠2와 왕자와 공주 이야기, 조다와 악바르에 이어서 세 번째 함께 했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조다와 악바르가 왕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인도 영화를 국내에 이렇게 개봉되는 영화들만 보고 있어서 네. 그렇게 많이 본 편이 아니라서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그 청원의 아름다운 장면들 그런 주제곡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네. 하는데요. 뉴욕타임즈가 그 평을 뭐라고 했냐면 삶 그 자체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영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네, 그리고 영화에서 이튼이 하는 대사도 기억해 네. 하고 싶어요. 네. 인생이라는 건 참 짧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충분히 긴 삶이다. 그리고 관습을 깨버려라. 네. 그다음에 용서는 아주 빠르게 키스는 아주 천천히, 사랑은 아주 깊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여기는 국민 라디오. 네,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맹이 많다는 것도 영화 발전에 큰 요인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영화가 하나 히트를 하면 네. 타밀어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타갈로그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또 번안을 해서 또 만든다고 그래요. 네. 언어가 워낙 다르니까요. 네. 자, 정말 신기합니다. 네. 인도가 정말 꼭 여행을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강추하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껏 강조했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저는 진짜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해봤는데 인도에 네. 개만 없다면 다시 가고 싶어요. 길거리에 개가 너무 많아서 네. 그 주인 없는 개들이 그 쾌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없다면 전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만 유혹하셔도 저 안 가. 네. 자, 다음 네. 작품은 아주 착하고 유쾌한 인도 영화입니다. 인도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되었던 새 얼간이 2009년도 작품이에요.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네. 먼저 줄거리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란과 라주는 대학 동기 차트루로부터 10년째 연락이 두절된 동기 란초 이 역할을 아미르 칸 인도에 있는 3명의 유명한 칸이란 이름을 가진 네. 대스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인 최근에 아미르 이 칸. 사람 영화 있지 않았나요? 네, 아메리칸?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란초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모교를 찾습니다. 네. 란초를 두 사람이 란초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파라는 대학 시절을 회상하게 됩니다. 매년 40만 명이 지원하지만 그 중에서 200명만 입학이 가능한 임페리얼 공대.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네, 그러네요. 부푼 꿈을 안고 온 수재들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서 1등과 취업만이 지상 목표라고 외치는 별명이 바이러스인 비루 총장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네. 그런 총장에게 사사건건 단계를 들면서 학문의 즐거움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말썽장이가 바로 란초였습니다. 네. 저 지금 계산해봤어요. 2000대 1이에요. 경쟁. 산수가 정말 잘 되시네요. 이 정도. 진짜 우리가 이디엇인 것 같아요. 얼간 이렇게 이 간단한 계산을 하면서. 사진작가가 꿈이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공대에 입학한 파란. 그리고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야 하는 짐을 안고 있는 라주는 All is well. 이게 All is well인데 인도식으로는 All is well 네. 그렇게 발음하나 봐요. 네. 그렇게 외치는 란초와 어울리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세 친구는 총장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좀 영화죠. 네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가 아들 보고 복서가 되라고 했다거나 네. 무하마드 알리의 아버지가 아들 보고 가수가 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그건 재앙이지. 이렇게 말하는 란초의 말이 무척 일리가 있죠. 네. 그렇지만 현실의 부모님과 대학 그리고 사회는 미래가 불투명한 재능을 쫓기보다는 돈과 성공이 보장되는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강요합니다. 네. 이상으로서의 학문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열 놓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으로도 유명한 인도 역시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네. 이런 현실을 꼬집으면서도 새 얼간이는 대학생다운 패기와 유머, 아이디어와 이탈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요. 네. 란초, 파란, 라주의 장난은 악이 없는 귀엽고 정당한 반항이어서 파한대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다시 대학생이 돼서 이들의 아이디어를 재활용하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요? 또한 이들이 폭우 속에 산모를 구하는 대목에 이르면 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영화에도 군무가 나오나요? 아, 네, 좀 나와요.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자충우돌 대학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병환화시키는 그런 대목도 억지스럽지 않게 다가옵니다. 인류 취업을 목표로 해서 학생들을 다그치는 비루 총장은 우리 현실과 부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결코 란초를 포기하지 않고 꼭 졸업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육자로서의 네. 사명과 위험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란과 라주의 부모들 역시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아들의 진심에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네. 청춘 영화에 또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란초의 눈에 든 여성은 하필이면 비루 총장의 딸 피아입니다. 아, 이 배우도 정말 예뻤는데요. 그래요? 카리나 카푸르가 역할을 맡았는데 5대째 배우인 아주 인도의 명문가 배우 집안 네, 딸이라고 네. 해요. 아주 뻔한 구도라고 할 수 있지만 영화는 상투성과 배반과 기대를 오가면서 둘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까 끝까지 지켜보게 합니다. 네. 이는 옛 친구를 찾아간다는 코믹 로드 무비라는 장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해피 엔딩에도 불구하고 네. 마지막까지 란초의 현재를 궁금하게 만드는 긴장 유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에요. 네. 상영 시간 170분이 도대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최근의 인도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진짜 예측 가능한 이야기, 인물 구도, 네, 그리고 네. 관객의 마음을 뒤흔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어요. 네. 그렇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네, 뻔한데도.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수작이 나올 확률도 아마 커서 인도 네. 영화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월간이들 포스터 네. 나르디스님 올려주셨습니다. 네. 전 우리 나르디스님도 대단하세요. 그리고 워렌 버핏님은 가정주부가 뉴욕 가서 왕초보 영화 굿모닝 아, 마나타니까 네. 예, 그거 아주 재밌게 봤다고 네, 써주셨어요. 네, 여기서 세 배우들이 정말 매우 잘 해야 됐었겠네요.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주연 배우인 란초 역할을 맡은 이 지금 포스터에서 네. 중앙에 있는 배우가 네네. 그 배우 아미르 칸인데요. 네. 이때 출연했을 때 나이가 47살이에요. 이 세상에. 영화에 출연했을 때. 너무 젊어 보이는데. 네, 샤룩칸, 샬만 칸과 더불어 인도의 3대 칸으로 불리면서 연기력과 인기를 인정받고 있는 배우인데요. 네. 세월간이에서 대학생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육질 몸매를 포기하기로 하고 생일 케이크조차 마다하고 우유와 바나나만으로 체중을 줄였다고 합니다. 정말 우유하고 바나나만 먹으면 이렇게 된대요? 다시 젊어지나 봐요. 여기는 국민 라디오 그러니까 발리우드 스타들은요. 네. 노래, 춤, 연기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계속 지금 PD님께서 너무 느끼한 남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네, 남자답죠? 멋있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네. 직접 그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오늘이 블랙데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블랙데이 뭐죠? 지나가는 가객님께서 올리신 건데 4월 14일이라서 블랙데이에서 솔로들 짜장면 먹고 힘내자고 했는데 제가 조금 그냥 개인적인 세 사람이 다 솔로네. 짜장면 먹어야 되겠네.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짜장면 먹어야 되겠는데 진짜. 네. 몰랐는데. 네, 네. 지니님 또 마녀님 인도 참 매력적인 나라 같다고. 네. 록향님은
인도에 몇 주 다녀온 딸아이가 엄마랑 다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매력 있나 봐요. 네. 게스타포님 감동이었습니다. 얘기가 감동이신지 영화를 보셨는데 감동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카리나 카프루는 여기서 뭘로 나온 여배우예요? 이 여주인공으로 나온 배우가 카리나 카프루인 네, 것 오케이 같은데요. 마리님께서 카리나 카프루 이런 거 다 어디서 검색하셨어요? 대단하세요. 네, 별리고님도 지금 잘 듣고 있다고 써주셨어요. 네, 이 세 배우 얘기해 주셔야죠. 네,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힘겨운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이 배우 아미르 칸이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아역 배우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작도 하고 각본, 감독, 가수로도 활동한다고 해요. 네. 30여 년 동안 힌두 영화 산업계에서 아주 최고로 활동하는 재능 많은 배우인데다가 정치 의식도 굉장히 남다른 배우로 알고 있습니다. 아미르 칸은 첫 번째 결혼을 굉장히 비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네. 어릴 때 반한 이웃집 소녀 네. 리나 두타가 힌두 집안 출신이라서 두 사람이 도망가서 몰래 결혼했다고 합니다. 왜 또 이런 훌륭한 사람을 왜 반대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종교가 다르니까. 종교가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자녀를 두었지만 그렇게 사랑해서 두 자녀를 두었지만 1986년에 결혼해서 2002년에 이혼을 하고 키란 라오라는 배우와 재혼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키란은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아미르 칸 주연작 그리고 전부인인 리나 두타가 제작을 한 라간이라는 작품의 조감독을 시작으로 해서 제작자 각본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아미르 칸이 주연을 맡은 자신의 각본 감독 데뷔작 뭄바이 다이어리로 아주 좋은 평을 듣고 있는 그런 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미르 칸이 또 훌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에서는 이렇게 칸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신과 같은 동격의 그런 스타로 알려져 있는데 인기 스타가 동시에 4-5편 영화 찍는 건 예사라고 그래요. 근데도 아미르 칸은 꼭 한 번에 한 작품에만 찍으면서 아주 몰두를 하고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하고 인도의 전설적인 연기파 배우 딜립 쿠마르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르 칸의 영화는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거의 소수의 영화광들이 좋아하는 소위 컬트 영화로 그런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치색이 굉장히 짙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구자라트주의 나르마다강 유역에 건설 중인 122m 높이의 댐 건설로 인해서 집을 잃게 될 이들에게 새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댐 건설 반대 운동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의사표명을 했어요. 이 때문에 구자라트주 극장 소유주들이 아미르 칸 주연의 영화를 상영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발리우드의 유명한 영화인들로 하여금 아미르 칸은 자신의 의견을 공표했을 뿐이다. 과민 반응을 보이는 구자라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대 여론을 끌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아미르 칸은 2007년도에는 지상의 별들처럼이라는 작품으로 감독까지 데뷔를 해서 또 최우수 감독상을 받기도 했어요. 2008년에는 첫 상업 액션 영화를 할 수 있는 가지니가 역대 인도 영화 흥행순위 1위에 올랐고요. 2009년에는 새 얼간이가 전 세계를 강타한 아바타를 넘어서는 811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리면서 인도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얼간이는 타임즈가 선정한 발리우드 베스트 5에 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 얼간이의 타미러판이 곧 만들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인도의 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호수는 라다크의 판공초 호수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자, 남은 건 이제 란초의 대사를 한번 믿어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재능, 하고픈 것을 추구하면 성공은 절로 따른다고 란초가 영화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시대고 좋은 나라죠. 그래 오늘 인도 영화 두 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느낌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지금 이 사람이 아미르 칸이죠. 타임지 표지로 모델로 나와. 진짜 멋있어요. 이게 인도 배우들은 눈이 참 커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푹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느낌? 계속 정승조 씨의 반감을 사고 계십니다. 아니요. 근데 이 타임지 표지로 나온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사진 작가가 잘 찍어줬으니 굉장히 왜 멋있죠? 의식이 어떤 네. 배우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 사회학자, 운동가? 운동가 뭐 이런 네. 느낌을 줍니다. 네. 네, 영화를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좋은 것을 보고 감동하면은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게 벌써 참 오래전인데 그 영화 엠마누엘 부인이라는 포르노냐 뭐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많았던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파리의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엠마누엘 부인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그 사회학자인가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는 것보다 그 화려한 그 영화 배경, 그 아름다운 여인, 또 근육질의 남자들을 보고 자신의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한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한다. 뭐 이런 식의 의사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식에서 마비되는 것은 정말 그 염려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든가 어떤 분야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내 현실을 잊고자 하는가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요, 귀로 듣는 문학 이야기 김동국 선생님 나오시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쉽게 배워보는 시간, 음악평론가 김재용 씨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는